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량, 고품질 스피커 정치 신세계 뉴비씨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프로레슬러이자 앵커를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네, 자 권순욱 논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중요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에 앞서 오프닝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오프닝보다 위원님에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권순욱 박사로 빙의해서 출연하셨을 때, 우리인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거 했잖아요. 빨리. 예. 왜, 이런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뭉꿀뭉꿀. 네. 한 방 걸고 싶어?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진짜. 네. 아, 근데 정말, 우리 권순욱 위원님의 오늘 이런 그 웃게이지가 굉장히, 일반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멋진 분을 모셨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초대석, 문꿀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두 분. 그래? 네. 의원님, 나주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예. 제가. 저와는 예전이라부터 얼마 안 됐네요. 대선 때, 네. 강남 쪽 선거 유세하실 때랑, 제가 문캔TV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여의도 사무실에서 종종 뵀었는데, 위원님도 뭐, 2년 좀 굉장히 있으시죠?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가 2000년에 네, 네. 서초동 법원 청사 밑에 사무실 하실 때. 네, 사회부 기자실 때, 그때 뵀었죠. 저는 법조 네. 출입 기자였고, 그때 이제 변호사 하실 때.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도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워낙 유명하셔가지고요. 제가 팔로우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추적하고 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두 분 다. 예, 잠깐 SNS 이야기 나왔는데,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SNS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그렇죠. 의원님. 트위터에서 거의 뭐 문꿀 의원님으로 네. 통하는 요즘 문꿀 로소리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으신 제가 그래서 모셨어요. 네. 너무 인기가 그래요?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인기 비결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네. 인기 비결 뭐예요, 의원님? 제가 그렇게 인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 또 지금 감사합니다. 댓글창이 네. 하트, 따봉 뭐 이게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하트를 좀 그리고. 예. 지금 봄날의 정원님, 꽃풍차님, 걸54님, 담덕태자님, 모라미 필 때까지님, 아이러브 유님, 따봉따봉 하트. 아니, 우리가 정치인 모셨는데. 우리 이런 분위기 처음이야. 처음이야. 오늘 아주 달달한. 감사합니다. 근데 돈은 안 쓰시네. 하트.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 네. 자, 사실 저희가 그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권순욱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네. 오늘 초대석에 오시는 분은 어떤 컨셉으로 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몇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약간 대면대면하게 한 모드 아니면 냉정하게 아니면 이제 인페르노 극딜 모드.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위원님 직접 얘기해 주시죠. 오늘 분위기는 뭉꿀뭉꿀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왔는데요. 우리 앵커님이 어제 트윗에 네. 극딜 모드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권순욱, 윤갑수, 김반장의 정치 신세계.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엄청 긴장하고 멤버 왔습니다. 교체된 지 얼마 꽤 됐는데. 죄송합니다. 좀 삐졌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 소방차의 도건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현희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숫자로 본 전현희. 네. 네. 몇 개를 준비해봤는데, 자, 1. 첫 번째. 대한민국 최초 치과의사 출신 사법고시 합격. 첫 번째잖아요. 역사에 남는. 아니, 근데 의사를 하시다가 그 사법고시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뭐, 따로, 뭐. 아니면 뭐, 의료 분쟁에 직접 휘말려가지고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이러셨던 건가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더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사회와 함께하는 좀 봉사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라는 그 좁은 공간을 좀 벗어나서 사회 속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랄까 그런 게 이제
한번 그래서 변호사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의원님, 제가 네. 요 앞부분은 일부러 PR 타임으로 넣어놓은 건데요. 네. 좀 더 다음에 방송 나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 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이 스토리를 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알아요. 네. 아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우리 부군께서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부군께서 먼저 법조인이 되셔가지고 그때 치과 의사 하실 때 이제 사법시험 도전한다고 했는데 부군께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죠? 예, 그래서 도전하고 합격해서 네. 이제 부부 법조인이 된 그 네. 스토리가 있지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어렵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유, 이제 뭐 시작이, 앞부분 얘기. 아니, 왜냐면 이 스토리를 이게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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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부분도 한번 또 말씀 들어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초 치과의사 출신 사법고시 합격, 그리고 10년 2003년 혈액제제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환자 가족들을 설득해서 10년 만에 승소하신 그런 타이틀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7번 비례 7번으로 처음에 의원 배지를 달았던 그런 그 정치 입문 하셨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정치 이슈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이전에 왜 정치를 직접 하시게 됐는지 요거를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하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2008년이죠? 네, 2008년에 이제 비례대표로.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사법고시에 합격한 치과의사 출신이라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치권 제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우연한 계기로 혈우병에 걸린 우리 아기들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집단 감염된 네. 그런 사건을 알게 되고 이 억울하고 또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분들을 도우려면 의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네. 법률 지식도 있어야 법률 되는데 지식을.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된 소명이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어렵게 맡아서 10년 정도를 이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 제약회사의 혈액 제재로 인해서 이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에 집단 감염이 됐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약회사는 그걸 부인을 하고 네. 또 피해자는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치 가습기 살균제 문제처럼 희생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0년간 법정 투쟁을 했는데 실제로 2008년쯤에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났는데 완전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도 쫓아다니고 정부에도 쫓아다니고 이 진상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억울한 이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고 또 책임자 처벌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걸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법정에서 제 변호사로서 그 이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싸웠지만 결국은 패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저 혼자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좀 제 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 일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뒤늦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야, 그 스토리가 박주민 의원님한테도 한번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활동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그 철거민 분들을 도울 때 내가 이런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돕는 것보다도 변호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다면 그리고 또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그래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해야 된다면 좀 더 이런 분들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비슷한 어떤 패턴을 좀 밟으신 먼저 선수이긴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1, 10, 7 그리고 이제
숫자 2가 있습니다. 난공불락 강남을의 2번 도전. 네. 네. 예. 이거 정말 첫 힘든 거 아닙니까? 번째 도전 스토리가 이제 강남 을에 처음에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네. 그때 먼저 그 지역을 닦고 계셨잖아요. 닦고 계셨는데 뒤에 그 정동영 요. 근데 제 아직도 인상에 깊게 남아 있는 거는 속된 표현으로 그때 대차게 붙으셨죠. 네? 경선해야 된다. 네. 예, 그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정동영 의원이 나름 우리 당에서 거물 정치인이라고 당연히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뭐 가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가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경선해야 된다. 예, 당당하게 주장하셨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네. 제가 이제 비례를 하다가 지역구를 네.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을 어디를 할지에 관해서는 사실 비례하고 그 다음번 지역구를 생각하면서 강남을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당선되기 어려운 우리 당으로서는 그래서 어떤 분은 강남에서 당선되는 게 남북 통일보다 어렵다고 저보고 포기하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남북 통일. 저기 대구 경북에 출마하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네, 지역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왜 강남을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의 제 그 정치의 그 뜻은 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도우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또한 이 지역주의와 또 계급주의라는 이런 정치적인 이른바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폐단을 없애는 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상도 출신으로서 당시는 호남당이라고 불려졌던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를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강남에 출마하는 것은 저의 정치적 소신과 정치의 의미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출마 선언을 했었고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 당시에 강남에 이제 그때 이제 대권 후보로서의 이런 어떤 이제 역할을 염두에 두시면서 도전을 했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정동영 의원님이 초기에 좀 전략 공천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 정치적인 그런 의미나 소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리에 정동영 의원님이 오신다고 제가 또 다른데 양보해서 간다는 것은 뭐 사실상 저로서는 정치를 그만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저한테 다른 지역으로 전략 공천을 이제 몇 번 제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서 또 정동영 의원님이 소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또 경선을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러는 게 또 오히려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어느 후보든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당에서는 좀 전략 공천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뭐 강동 쪽 또 송파갑에 이제 저한테 송파 쪽, 전략 공천을 이제 당에서는 제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지 않고 계속 경선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계속 매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래도 대권 주자로도 이렇게 일컬어지던 분과 이렇게 또 경선을 요청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또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떠셨어요? 이 비례로 오셔서 가장 험지로 가는데 경선에서 붙는 사람은 또 대권 후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흔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세 지역인데 열세 지역인데 거기를 좀 뭐 거물 정치인 나름 거물 정치인 와서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그럼 너 단 데 가라. 이런 건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질 지역이면 다른 데 가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소신 있게 그 상황에서 경선을 요구하고 실제로 경선을 했죠. 그래서 경선에서 아깝게 패배를 해가지고 출마를 못하는. 경선 패배 후에도 당에서 또 사실
전략 공천을 저한테 이제 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 네, 그래서 그 지역이 당에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제가 우세로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 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전략공천 제의를 줬지만 제가 생각했던 정치에 소신이 있고 또 원칙이 있고 그런 것을 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당선될 수 있다고 지역을 옮겨서 가는 것은 이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략공천 제의를 거절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요. 그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쉽게 여기저기 너 저기 가고 너 저기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무슨 물건 거래하듯이 지역구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 행태가 사실 유권자들한테 기분 나쁜 행위거든요. 네. 그 정동영 의원님만 하더라도 가셨다가 전주 덕진 가셨다가 또 올라오셨다가 전주 덕진 저기 가셨다가 공작에서 정몽준한테 끼치고 뭐 왔다 갔다 그냥 네. 예, 서울에서 지고 그러면 다시 전주 내려가서 당선되고 근데 왔다가 지고. 덕진에서도 점점 득표율이 조금씩 내려가시더라고요. 뭐 진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미스터 라라 디피님께서 강남에서 민주당 깃발 들고 당선 덜덜덜덜. 나나연님께서 소신을 가진 분이 정치인이시라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또 안일호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트위터로. 보수의 아성 강남 출마를 결단한 그 용기는 어디서 비롯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단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왜냐면 요거는 첫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질문인데 네. 강남을에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네. 특히나 요번에 20대 때 이렇게 들어가셨던 이번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네. 저는 이 자리라든지 국회의원 배지가 저한테는 사실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 역사상 전략 공천을 주는데 거절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다. 예. 근데 실제로 그런 형태의 전략 공천 제의라든지 영입 제의는 제가 그동안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남들이 주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저는 정치 입문에서 항상 제가 선택하고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남 도전도 그런 맥락인데요.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뭔가 제가 배지를 다는 거는 그는 흔히 이 300명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강남의 도전에서 그 보수의 아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금이라도 가게 하는 이 자체는 저는 이제 제 뒤에 누군가 제가 그런 금이라도 내놓으면 누군가 오셔서 그 금을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당이 당선된다. 아니면 어느 지역에 가면 부자동 내면 어느 당이 당선된다. 뭐 서민동 내면 어느 당이 당선된다. 정말 너무 구태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호적동본으로 당선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그런 진짜 족보나 그런 어떤 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실력과 정책과 그 후보자의 진정성을 보고 저는 이제 뽑아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정말 보수의 야성이라고 보이는 이 강남을 누군가가 이걸 깨줘야 된다 그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나가서 당선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그런 너무 생각을 열세 지역이니까.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역할을 저는 할 마음의 준비나 자세가 돼 있었던 거죠. 제가 당선 안 돼도 된다. 그렇지만 이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이거 지금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스토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가 떠올랐어. 네, 대통령님이 부산에 계속 가서 낙선하셨던 그하고 정치를
정치를 네네. 왜 하느냐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네. 사실 동일한 답변. 지금 윤영호 님께서도 채팅창에서 노통이 생각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게 네. 훌륭한 분하고 저하고 네. 비교하시면 제가 네. 너무 부끄럽고요. 야, 네. 아니, 지금 혹시 의원님, 혹시 우리 채팅창에 사람 부르셨어요? 알바? 아니, 채팅창이 다 좋은 글만 나와가지고, 좀 같이 오신 보좌진 분들께서 네. 채팅창 보면서 막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아빠 미소로. 좋은 얘기만 올라오네 하면서. 저 이거 채팅창에 올라온 거 시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찍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문문공호 이사님께서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강남 최초는 아니고, 이제, 더민주로서는 강남 24년 만이죠. 네, 네. 의원이신 만큼 고달픔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이런 또 네.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아이, 계세요. 그런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강남은 뭐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보수의 철옹성이고 네. 또 최전선 우리 민주당으로 보면 진보의 최전선이라고도 최전선이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마다 날마다 일종의 전쟁을 치르는 기분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할 때도 사실상 지역에서 지역 이제 뭐 동네 주민들 모이는 이런 행사에 가면 거의 우리 당은 진짜 발도 못 디디는 그런 네. 분위기. 그래서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장에서 쫓겨나고 뭐 심지어 동장이 와서 당신 여기 왜 왔냐? 여기 올 때 아니다. 그냥 나가라. 이런 경험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수모에 예, 진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유권자들과 이대로 물러나면 그대로 지는 거잖아요. 네.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유권자들과 한 분 한 분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랬던 곳입니다. 네. 그게 지금도 별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거 속된 말로 그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깡다구 있네. 제가 보기보다 좀 있습니다. 아니, 네. 그거보다 더 있는 게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유, 우리, 제가 네. 상대가 안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부드럽고 여려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유. 또 한번 예. 마음 먹고 하면 네. 독하게 합니다. 예. 근데 요번 5월달 그 대선 때 강남 네. 선거 유세할 때도 저도 문재인 TV로 갔었는데 네. 사실 그 의원님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그 주변 분위기가 다 저쪽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그 유세 연단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같이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한다고 하나 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대선도 그랬으니 이제 네. 지역에서 선거를 직접 본인 선거를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최근에도 이 구청 주최 행사에 이제 네. 가잖아요. 네. 구청장? 지역구 의원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인사말이랑 이런 걸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네.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뭐 제 인사말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원을 끄거나 헐. 뭐 이런 요즘요? 네 최근에도 야, 뭐 완전 무례한데? 이야. 네?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좀 작업 좀 들어갈까요? 오셔서 제 앞으로 할 옆에 좀 때, 서 계시면 이제 강릉 지역구 이런 행사 예. 가실 때 옆에만 서 따라가. 계시면 다 해결될 것 가서 서 같습니다. 있어, 가서. 낙법이라도 쳐드릴 거 앞에서 다른 서 거 있어, 못하고. 그냥. 인상 쓰고 이야, 서 있어. 진짜. 하여튼 뭐 고생 많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50일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한 숫자. 네, 51건. 네.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20대 뭔가 국회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50일이 뭔가 하셨어,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요. 이름 올라가 있는 거. 숫자는 제가 못 세어봤거든요. 예, 제가 세봤어요. 국회 감사합니다. 입법조사처에서 네. 세봤는데 현재 가장 신경을 쓰고 계신 법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공청회를 지금 이제 좀 전에 마치고 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
유료 도로법이라는 네네. 법입니다. 대표 발의를 했는데 예. 내용은 민자 도로를 개혁하는 법안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통행료가 굉장히 높잖아요. 비싸죠, 민자 도로가. 민자도로는. 예. 그래서 일반 그 재정 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에 네. 또 과거에 이 민자 도로를 투자 계약을 하면서 정부가 이 통행량을 예측을 해서 통행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 보전을 네. 해주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과다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니까 이제 재정으로 보전을 많이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민자도로에 이제 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민자도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건설할 때 예측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후순위 채권이 네. 투자가 돼가지고 후순위 채권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보통 현재 일반 1순위 채권은 이자율이 한 4% 전후인데요. 후순위 채권은 6%에서 거의 20%까지 네. 되는 정도로 완전 고리되고 매우 높은 네. 이자율입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후순위채니까 예. 리스크가 있긴 근데 하지만 이제 후순위 채권이 뭐 맥쿼리라든지 네. 이런 또 그거 다 MB가 예전에 까는 해외 거잖아요. 그런 이제 또 투자 계열 회사들이 또 많이 물론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많지만요. 그래서 혈세가 낭비되고 또 외화 유출 우려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높은 통행료로 국민들이 불편하고 또 최근에는 몇몇 이런 민자회사 보면 이 높은 또 실제로 이익을 많이 내면서 또 성과급으로 이렇게 성과급 잔치도 하는 이런 네. 상당히 불합리한 점들이 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이제 법안을 냈는데 일부 야당 의원님들이 좀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안소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 법안을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법안에는 그 대통령께서 공약을 걸었던 명절에 그 통행료, 무료 통행료. 네. 이게 이제 대통령님이 공약을 해서 이번 명절 때는 그 이제 무료로 했지만 이걸 제도화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의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네. 통행료 인하로 돌려드릴 수 있고 명정 통행료를 감면하는 그런 또 지금 현재 정부의 도로 공공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네. 법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좀 올해 내 꼭 통과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자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IMF 외환 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이 별로 없고 SOC 투자는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하기 힘드니까 그런 어떤 민자 방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왜 굳이 민자도로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재정 도로를 하는 게 예.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예. 국가 기관 이 도로나 철도는 재정 도로 형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약에 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 재정에서 메워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우리가 조금 국채를 조금 더 찍어서 운영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김대중 뭐 어떤 그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도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거덜났던 그렇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외환 보유도 뭐 풍부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민자도로는 저는 진짜 이건 더 이상 민자도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국도위에 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이 사실상 국가기관망은 재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재정이 뭐 부족하다든지 네. 여의치 않다든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자로 하는 것도 뭐 어쩔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관망에 대한 재정 도로를 추진하는 이거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지금 그 꽃보다 전현희님께서 민자도로법 개정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저희 슈퍼챗에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께서는 군매님께서는 이 전주들이 민자도로에서의 경영권을 잡고 그 경영권을 연리 40% 넘는 사채급의 이자를 또 자기네 돈을 빌려 쓰게 합니다. 일부러 명백한 배임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라고 또 의견도 올려주셨는데 이런 부분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권순욱 논소위원님께서 예. 등판을 하실 겁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한번 네.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제 긴장해야 되나요? 네, 소프트 랜딩은 끝났어요. 아, 그렇지. 안전벨트 매시고요. 우황첨신화 드셔야 됩니다.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왜 그래? 아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알아. 그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네. 그 개헌과 관련해서 네. 특히 이제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제 4년 중임제에 네. 대한 의견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예. 요즘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에서 이제 뭐 호남형 대통령제 네. 의견 뭐 내놨다 그러고 네. 국회의원들 다수도 뭔가 대통령 권력을 조금 분산시키는 쪽으로 네.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 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 반대의 의견을 내셨고 하잖아요. 네. 돌아가는 상황 또 좀 설명해 주시고 국회 분위기도 설명해 주시고 개인 소신에 대한 배경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헌특위 의원들은 지금 현재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제 정부 구조에 대한 이 소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 대부분 말씀을 안 하고 지금 이제 계시는 편이세요. 근데 저도 외부에 제 소신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개헌특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녹여내려고 네.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너무 이 의도적인 이런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이런 문제가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우리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긴 것처럼 진실을 좀 오도하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제가 개헌특위의 논의를 하면서 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쓴 게 그래서 대통령제는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대각제라든지 뭐 혼합정부라든지 다른 정부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을 함축한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헌특위 내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훌륭한 분들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잘못 운영한 권한을 남용한 일탈이 있었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개헌특위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제가 대통령제를 선호를 하고 또 이걸 좀 더 국민들과 공감하고 너무 이런 이제 지난번 촛불 민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바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 앞장을 서야겠다 그 생각으로 제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네. 아주 진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4년 중임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 공약인가요? 공약은 네, 아닌데 소신이 대통령님 있습니다. 소신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국회 서비스 기본법, 서비스 관련 뭐 법률 개혁 법안이라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내놨을 때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의회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박근혜 정부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의회 독재라는 표현을 쓰고 또 보수 언론에서 의회 독재 문제 있다 이렇게 했던 게 불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우회 독재와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떻게 병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짬짜면도 아니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는 네.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렇게 뭐 정략적으로 표현을 쓴다고 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유감인데요. 자, 그 뭐 개헌론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국회가 오히려 제왕적 국회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부가 예. 법안 하나 통과시킬래도 진짜 이 의원들이 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제가 지금 그 아침 방송 때마다 가끔씩 쓰는 표현이 제왕적 국회가 문제라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년 중임제면 네. 문재인 대통령 5년, 4년 해서 13년 하는 건가요? 제가 13년 하시고 네. 이제 김정숙 여사님 또 한번 나오시고 제가 또 4년 14년. 중임제 네. 주장을 그러면 했더니 26년 하면 안 돼요? 서거표 하자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김정숙 여사님 앵커님처럼. 대통령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총리하시고 이렇게 바꿔가면 안 되나? 푸틴처럼? 아유, 우리 전현희 의원님도 나중에 또. 예. 아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소수 여당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 구조가 어쨌든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협치, 연정, 뭐 다양한 심지어 이제 국민의당과 뭐 합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당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네. 예. 정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 저는 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또 민주 세력에서 못다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막상 국회로 오면은 의석수 부족 문제로 그런 게 이제 법안이라든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 올해 예산도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나는 게 의석수 한 석이라도 좀 더 늘렸으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문제라든지 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의석수 한 석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의석수가 아쉽다고 해서 그 원칙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더 그렇게 높은 가치로 생각했던 적폐청산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이 개혁의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민만 믿고 이렇게 어렵지만 뚜벅뚜벅 간다면 저는 분명히 답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아우, 너무 훌륭하신데. 그러면 네. 막 저쪽에서 네. 삼보 일배라도 하면서 넘어오겠다라고 하면 전방 앞 하루에 1000번이라도 하고 삼보 일배하고 네. 오체 투자하면서 받아주세요 하면 아니, 개별적으로 그렇게 오는 거야, 뭐, 자기들 자유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근데 뭐 몇 명 정도는 이렇게 들어와 추운 데서 고생했어 이러면서 그 정도는 뭘 고생했어요. 예. 근데 뭐 고생한 게 뭐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요즘 당청 관계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집권 여당을 한 게 사실 이제 세 번째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사실 청와대가 당을 틀어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올바른 좋은 바람직한 당청 관계를 정립해내는데 좀 실패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현 상황에 와서는 뭔가 일단 좋아 보이는데 현재 당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뭐 지금 현재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범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 내에서 이 항상 그 정부 또 청와대에 이 협조하는 또 그것도 대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대 유례 없는 그런 아주 원만하고 또 잘 조화로운 그런 당청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네. 실제 그 네, 내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침에 이제 네. 당정청 네. 협의를 또 저희 국토위에서 네. 했거든요. 그래서 당정청 협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 또 정부 네. 청와대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트위터에서 굉장히 뭉클한 의원님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궁금한 지점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어떤 인연. 잠시만요. 형 질문이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인연으로 가면은 다 포지티브 질문이잖아요. 형 끝났어요? 내가 언제 극딜한다. 나 오늘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오늘 평상시- 뭉클뭉클한 인터뷰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나도 굉장히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야. 굉장히 부드러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연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니, 그래도 여기서 딜하는 저- 극딜하는 얘기가 나오시면 안 되죠. 침묵질 중이냐? 와,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분위기가 무슨 가꾼 식빵에 바른 버터처럼 다 녹아버리네.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처음 보거든요. 인터뷰에서.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제가 감히 예. 시간적으로 제1호 문꿀 오소리다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제 같습니다. 말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연이 저랑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저와의 인연은 199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면 1998년 진짜 1호 오래됐네요. 그리고 또 제가 당시에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15를 부산에서 했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유세 때 저는 한경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 내려오신 네. 아버님과 그리고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한경도에서 이제 6.25 때 남하하셨고요. 한경도에서 오신 아버님과 통영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란 전현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통영 거제가 그 다리 하나 사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 아니고요. 예. 문꿀 오소리의 역사는 98년에 제가 부산에 법원 15 때 예. 우리 당시에 저희 친척 오빠가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 오빠 만나러 법무법인 부산에 이제 당시에 자주 놀러 가면서 당시 문재인 변호사님을 뵀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닥에 변호사 서류를 잔뜩 깔아놓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안경을 끼시고 서류를 이렇게 살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제가 눈에서 하트 뽕뿅뿅 하면서 아 멋있다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보 생활하면서 자주 변호사 사무실에 사심을 가지고 자주 가서 일을 많이 도와드린 그런 그러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시절 그때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가 거의 1호 문꿀 오소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러네요. 예. 일단 선배- 정치인들 네, 중에서. 선배님이시네. 네, 네. 대선배. 그리고 그러면
정치는 또 먼저 입문하셨고, 그죠? 네, 그래서 예.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는 또 존경하는 변호사님으로서 네. 그렇게 함께한 기억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인연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는 정치에 입문을 하지 않으셨던 시기고요. 그리고 또 19대 때는 제가 이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활동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함께 한 것은 이제 이번에 대선 때가 처음이죠. 네. 근데 우리 당시 이제 후보님,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시고 이제 양산에서 계실 때에 저한테 제가 당시에 이제 직능을 우리 당의 직능 총괄본부장 하면서 직능 단체를 맡고 있었는데 좀 직능 분야에서 대선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경선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른바 비문이나 중립 지역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캠프에 합류를 해서 우리 그 후보님과 이제 네. 서울 선대본부장과 직능본부장을 네. 맡아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인연이 그렇게 오래되셨으니까 이게 사실 나머지 준비한 질문이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네. 정말로 아주 오랜 기간 네. 아주 또 따랐던 그런 분이세요. 그 문문공호 이사님께서 네. 문며들기 시작한 게 문며들기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 잘하실 줄 아셨나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아셨나요? 저는 잘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분께서 정말 겸손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별로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내면은 정말 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이렇게 참지 못하시고 정의롭고 거기다가 굉장한 신중함을 갖추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네. 추진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시작하고 뛰어드는 거는 정말 오랜 고민과 번민 끝에 시작을 뛰어드셨지만 한 번 시작하시면은 정말 사심 없이 네. 진짜 이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도 그 이상으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뵐 때마다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시계도 받으셨나요? 시계. 시계, 궁금. 시계. 이미 시계. 이게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받았구나. 나 시계 받은 사람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알고 계시고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시계 가진 사람들 전부 내가 신적패라고 내가 계속 떠들었잖아. 이제부터 극딜 모드 들어가죠. 아 그렇습니다. 전 진짜 시계 갖고 싶어요 진짜. 네 따로 한번 완전 뵙도록 시무룩이다,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진짜 연기 오늘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 오늘 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대통령이 포항 가서 네. 그 과메기 사서 오늘 점심에 네. 과메기 먹었을 거란 말이야. 그것도 솔직히 진짜 샘나고 질투나요. 나도 못 먹는 거를 네. 기사도 제대로 안 쓰는 저 네. 출입 네. 기자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해. 자,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신세계 쇼핑몰에서 포항 발과메기 세트를 2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이틀 내에 도착하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주신 과메기야 또 우리 여사님께서 오늘 또 보니까 곶감 선물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좀 그런 마음 좀 잘 새겨서 그런 또 마음을 담은 그런 진심 어린 기사를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요즘 그 강남 지역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한 평판 이렇게 좀 평가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어떻게 들으세요? 지역 주민들은 원래 이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보수 지역이다 네. 보니 네. 좀 사실 이 우리 대통령님을 칭찬하는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그런 네.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대통령님 워낙 일을 잘하시고 또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보수층 중심으로 또 어르신들 중심으로 네. 야, 그 참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면 뿌듯합니다, 이제, 제가. 그리고 다니면 조금 확실히 예전보다 네. 그 대선 선거운동 과정 때, 네. 선거운동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 지역에는 사실 네. 우리 당원들은 민주당 당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원이 하지 못하고 뭐 음지에 숨어서 그냥 당원 활동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당당하게 나는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민주당원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시도 하고 또 그것이 부럽다라는 이런 얘기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민주당원이라고 당원들이 당당하게 지역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역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겁니다. 네. 얼마 전에는 강남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그 강남 민주당 당원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600~700명 정도 참석했는데 다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대놓고 우리 당원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참 많이 모여서 하다니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게 지금 현재 좀 바뀐 강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난 저 대구하고 경북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대구랑 경북이요? 내 고향이 경북 안동이잖아. 그래서 대구랑 경북은 전현희 의원님 같은 분이 한 30년 정도 투입이 돼야.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다시 갈까요? 정말, 그럼 강남 또 누가 지켜요? 네. 이제는 다른 분이 오셔도 이제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제 문재인 TV 네. 저희 그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그 강남 쪽 유세를 할 때는 저희가 앵글 잡는 거를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강남 네, 쪽에서. 다른 곳보다 예, 그래서 적었죠. 관계자가 굉장히 많고, 네. 그걸 알고 또 우리 문꿀 오소리 분들이 막 네. 딴 데서 막 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네. 생각보다, 왜냐면 또 주택, 그, 코엑스 이런 데서 유세라면은 인근에 주택가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좀 이렇게 듬성듬성 보여요. 네. 그래서 PD님이랑 같이 자, 그러면 무대 연단 쪽 최대한 붙어가지고 자, 김남은 씨, 여기서 큐 하면은 오바를 해주세요. 사람만 가지고. 와, 지금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어요. 와, 진짜 한 100만 명 모인 것 같아. 이러면서 다 구라였어. 그때 지금 코엑스에서 그때 예, 유세했던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와, 100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런 같이 모인 이 관중들. 근데 카메라를 안 보여줘. 그림 안 나와. 말로가. 제가 그렇게 다른 알려주고. 지역 유세도 갔는데요. 정말 구름같이 진짜 다른 지역에 많이 모였거든요. 일산 같은 데는요. 난리 나요. 네. 진짜. 근데 좀 우리 지역에는 좀 네.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이제는 잘 되실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스쿠터 샀는데 일부러 넘버를 강남구청 가서 달았어요. 네. 네, 왜냐면 강남 넘버단 외제 오토바이 탄 사람 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네 지금. 네. 자, 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아까 당청 관계하고 약간 연결되는 건데 추미애 당대표님에 네. 대해서 제가 사실 뭐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역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너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추미애 당대표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평가를 네. 한번 해주시죠. 이 원만한 당청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분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청와대와 뭐 정부 간에 삐걱거린다면은 이 원만한 당청 관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추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당에서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점수를 같은 드리고 경우는 싶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당하고 특히 이제 막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네. 그때 민주당 일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왜 그렇게 당 대표가 자꾸 국민의당 자극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저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현역 의원들하고 저희하고 네. 생각이 다른 지점이 그런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예. 네. 근데 이제 어떠세요?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이라든지 연정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좀 더 이런 이제 간격을 좁히고 좀 더 이렇게 함께 가려고 이제 추설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걱정들 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신 거죠. 근데 저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 대표님의 뭐 그런 행보가 사실상 방향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원칙이라는 거는 한남대교에서 번지 점프를 한 3번 정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자, 네. 우리 뭐 트위터나 페북에서 질문 좀 주신 게 있는데 세곡동 일대 주차 단속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반경 1km 내에 유료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하루에 5번 이상. 아침부터 자정 가까이까지 나오는 단속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분도 박달사수님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광야에서님에서는요 이런 트위터 글을 올리셨는데 전현희는 강남 민심의 선택을 받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융합갑 통섭의 인물이고 문재인 후보가 확신과 믿음으로 서울과 직능 조직을 맡겼던 인물이다. 적폐청산과 국정안정 발언은 민주당화는 전현희를 좀 더 상위로 올려보내야 된다. 전현희는 강남에 앉지 말라라고 더 큰 무대로 나가라는데요. 광야로 나가시라는데. 혹시 세곡동 그 주차 문제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요, 그 세곡동뿐만 아니라 예. 이 강남 일대가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예. 세곡동은 이제 더 심각한 게 세곡동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만들어진 네. 신시가지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LH랑 SH가 합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군데서 개발을 하면 사실상 여기가 광역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양쪽이 나눠서 분리 개발을 하다 보니 그 요건을 빠져나간 거예요. 네. 탈법으로 회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항상 출퇴근에 네.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네.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아파트만 지어놓고 편의시설 이런 거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주차장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거의 갖춰져 있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주차는 해야 되고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청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네네. 주차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좀 근본적 대책은 세워야 하는데 이게 뭐 구청에서 좀 협조하고 또 좀 네. 정부나 시에서도 좀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 질문은 따로 미리 드리지 않았는데 지역구 현안도 잘 꿰고 계시네요. 제가 지역에서 그냥 거의 예 그러니까요.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셨겠죠. 사실 진짜 문제는 세곡동보다 내곡동에 있지 않나요? 내곡동? 끌어내야 할 사람. 내곡동. 자, 아니 그러려면 결국 강남 지역 그 지방 권력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네. 예, 그 강남구청장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강남구 의회에도 우리 여선웅 의원이 강남구 의회 의원이죠. 네. 있지만 우리 좀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뭐 좀. 네, 맞습니다. 우리 당이 강남에서 구청장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고요. 네. 현재까지 시의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의원 분들은 계시긴 하지만 네. 아직 그러니까 강남에서 우리 당이 사실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네.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배출하고 강남의 권력을 교체를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좀 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만큼 근데 아직도 여전히 강남이 험지로 알려져 있어서 또 여기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출마 의향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나오셨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도 또 현재는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좀 세상을 바꾸고 또 좀 이런 우리 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우리 열세 지역에 대한 어떤 당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네. 동시에 제가 사실 그 여선홍 의원 보면서 느낀 거였는데 청년 정치라는 것이 곧장 국회로 진출하는 것만이 청년 정치인가. 저렇게 뭐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패기 있게 좀 도전해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청년 정치도 네. 존재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난 우리 애가 선거 출마할 수 있는 나이면 그런 데다가 강남 같은 데다가 자리 잡고 도전 시켜볼 텐데 정치할 생각 있으면 위원님께서 전대 직접 뛰어드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언론을 자리가 지켜야 비어 있으면. 저는 언론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아니, 언론을 지켜야 돼요. 내년 강남 나갈 사람 정치 네. 신세계 있어요. 윤가피 씨라고. 네. 네, 강남에서 사업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충분히 강남. 네, 네. 권순옥 박사님이 컨설팅 해주셨잖아요. 나보고 평택시장 나가라고. 아, 네. 제가 한번 뵙겠습니다. 갑자기 권수록 박사를 소환을 하고 아니 지금 네. 채팅창에 네. 오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권순옥 논설위원님 스윗. 네. 내가 그랬잖아. 원래 부드러우신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하신 겁니다.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들부들하세요. 부드러운. 오늘 뭉클뭉클. 예, 오늘은 뭉클뭉클한 날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같아요. 네, 이거 끝나고 뉴비씨에서 네. 헐리우드 연예인 서커스 이런 거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있잖아 왜 이렇게 막 사자 나오고. 네. 자, 이제 한 달 정도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올해 중으로 이제 특히 힘을 쏟고 계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아까 민자도로 그거 말고 네. 꼭 정치 아니더라도 네. 네. 혹시 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는 그런 초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초심을 제가 잘 지키면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물음표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한 절반 이상 중상 정도 점수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 서울시장 출마를 좀 이렇게 많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아마 또 그런 질문을 하실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청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면 거짓말이고요. 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제가 제 쓰임새가 서울시정에 정말 지나온 600년의 우리 서울의 역사를 이어서 미래의 600년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 마지막까지 그 또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멋지게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든다면 제가 결심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삼순이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전현희 의원님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지금처럼 해주시면 제가 지역구로 이사 갈게요.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슛을 때리게 되면 이분 이사 안 가셔도 되잖아요. 예, 좀 빨리 알려주세요. 삼순이님이 2018년 주거지를 어디에 두실지 결정하셔야 되니까 트위터로 권순욱 의원님에게 직접 여쭤보신 거거든요. 네. 이사 오시겠다는 그 말씀만 또 정말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데일리 05 이사님께서 전 의원님은 강남에서 따스운 정치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런 호평이 나왔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난 형 이 표정 자체가 처음이야. 나 이 표정 자체가 처음이야. 사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네. 저랑 이제 뭐 거리를 좀 두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은데 저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런 분 아니세요. 네.
좋은 분이시죠. 네. 뭐 오늘 뭐 이 네. 정도면 이게 뭐 일단은 오늘은 네, 정해진 시간을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뭐 더 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한번 해야 모셔보죠.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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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한번 또 나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네. 자, 그 의원님, 그리고 우리 저희한테 말고 우리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짧게 끝인사 한번 카메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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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뭉클뭉클한 우리 뭉클 어서우리님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치하도록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도 자주 소통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주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또 우리 당원분들, 국민분들 그 말씀 잘 새기면서 또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트. 지금까지 사랑의 하트까지.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권순옥 논설위원 김남훈이었습니다. 물끌물끌 삐삐. 안녕. 네. 우리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닌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